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 국가직 국어 그 해설이 있죠. 원래 보셨던 이제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공무원 시험이라서 이 부분을 물론 뭐 그냥 그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가장 많은 보는 시험이고 전체적인 그 출제 경향 그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 법 과목은 어떤 법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하는 그 과목들 중에서 법 과목이 있으면은 그럼 법 과목은 구성 부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조문이고, 두 번째가 이론, 세 번째가 판례입니다. 어떤 법 과목이든지 그 세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과목마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한 65%에서 한 70%까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조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조문은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론이 한 5%에서 많이 출제되면 한 10%. 뭐 10%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 7급 시험에서 그 해에는 그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론이 많이 출제돼가지고 거의 한 30% 가까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이제 거의 한 5% 정도, 5% 조금 넘거나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되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 조문이 뭔지 다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법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조문들 그게 이제 조문이고 시행령까지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행령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제 대부분 이제 무슨 법률 하는 법률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그 법률도 아까 여러분들 그 목차에서 보셨던 것들 중에 무슨 뭐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 있죠. 그 주요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들의 이제 조문들이 시험 출제되는데 여러분들 그 행정법이라는 법률이 있을까요? 못 들어보셨죠? 헌법은 들어보셨죠? 민법도 들어보셨고 형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다 단행법이 있는데 행정법은 그런 단행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흔히들 이제 육법전세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사실 시험 과목은 7과목이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렇게 7과목인데 육법전세라고 하죠.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법률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민법은 조문이 뭐 1000개가 넘지만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뭐 가족법 뭐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서 다 장을 나눠가지고 이건 어디에 관한 조문들 이렇게 다 나눠놨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책 쓸 때도 편하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공부할 때도 상당히 편한데 행정법은 그런 그 단행법이 없다 보니까 개별 법률들을 행정법과 관련된 법률들 다 끌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계가 잘 안 잡히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그 보면은 행정법을 상당히 이제 어렵게 사시 합격한 친구들도 보면은 행정법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행정법은 지금도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단행법이 없다 보니까 체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게 뭐 전혀 조문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관련된 조문들 있죠.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행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여러분들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도 있고 민사소송법도 있죠.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을. 요게 절차법이죠. 이렇게 해서 실체법하고 절차법이 구분이 됩니다. 민사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에 관한 법률. 근데 행정법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해가지고 행정절차법도 보고 아까 행정자유에 관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봅니다. 그리고 행정구제법, 뭐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해지고 수험생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조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법률들 나열하려고 그러면 제일 많습니다. 무슨 뭐 민법이나 형법 이런 특별법까지 다 합친 것보다도 행정법과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대학원 수업 들을 때 그 젊은 교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법이 행정법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법이 행정법이 아닐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다 행정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무슨 요즘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심각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환경 호르몬 규제하겠다 그래가지고 법 만들면은 그 행정법입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부 다 그냥 그 정부가 관여가 되면은 행정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시험에 문제 낸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새로 생긴 행정법과 관련된 뭐 새로 생긴 법률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출제되는 법률들, 그것들만 이제 출제가 되니까 실제로는 다른 민법이나 형법 이런 것들보다 그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조문의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요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론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뭐 환경과 관련된 뭐 법률을 새로 만든다. 그럼 아직 법률이 없으니까 학자들이 뭐 환경 관련된 규제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론이 나오죠. 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필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이론들을 반영하고 뭐 해서. 그래 조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문에 어떤 문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떠한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교수님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그 설을 지지하는 견해야. 또 다른 학자는 아니야, 그 견해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건 중립적인 견해야, 절충설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해석할 때 또 이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자들은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자기 목소리 하나씩 이제 내죠. 내는데, 그러면 그 실제 시험에는 뭐 요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그 뒷부분, 뭐 이론이나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이나 판례에 대한 해석, 요 부분들은 사실 그 행정법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주로 시험 출제되는 부분은 아직 조문이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행정법 일반 원칙을 얘기를 할 때 그게 그 개별 법률에서 신뢰보호 해야 된다. 그럼 문장 하나 정도가 있지 구체적인 그 요건이나 이런 거를 얘기한 건 없다. 그렇게 해놨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개별 법률에서 반영된 조문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제시를 안 했다고 했죠. 그리고 판례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그 판례에서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처의 선행 조치라고 계속 이 용어를 쓸 거야. 판사들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야. 우리는 이 표현을 계속 쓸 거야.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 해석에 관해서 그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판례를 해석할 때 견해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니까 주로 아직 조문이 없는 분야들, 뭐 그 예를 들어서 행정법 통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주로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고, 나머지 그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이다. 행정절차법 조문 있죠. 행정절차법에서는 뭐 입법예고라든가, 행정예고라든가, 행정상 입법예고라든가, 행정예고라든가, 뭐 처분이라든가, 신고라든가, 행정지도, 요거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입법예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 행정지도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에서 이 행정지도와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판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문이 있으면 조문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조문에 관련된 판례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판례 부분이죠. 그 판례는 그 출제되는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판례와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일반 이론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 일반 법리.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이 뭐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엇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요 판례 일반적인 법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게 그 판례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판례 일반적인 법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두 번째 경우는 판례의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본 겁니다. 판례 구체적 결론을 물어봤을 때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그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법리, 그냥 뭐 한 줄, 두 줄, 그 정도만 알면은 풀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 사실관계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지? 여기까지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사례형이면은 그냥 판례하고 뭐 똑같은 사례를 만들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푸셔야 되죠. 이런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요 판례 일반적인 법리를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수험서들이 보면은 그 판례를 정리를 해놓을 때 판결 요지 한 몇 줄 실어놓고 거기에 뭐 조금 더 친절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뭐 밑줄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부분 하죠. 시험 문제 유형이 이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은 판례 구체 결론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풀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맞추려면은 조금 더 그 판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아셔야 되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제가 수업 기간에 한번 커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막연하게 이 사례형이라고 하면 되게 막 걱정이 될 겁니다.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을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감 있게 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을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례형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냥 사례형 문제가 흔치 않고 뭐 국가직, 지방직, 7급, 9급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가 뭐 그렇게 잘 출제되진 않고 출제 경향을 보면 국회 8급에 그 행정법이 들어가 있는데 국회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사례형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다른 시험에서 국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 사용하고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판례 문제를 이제 풀 때는 그 판례를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